2017년 8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는 제프 월터스는 조카 크리스탈 맥도웰이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크리스탈은 1979년 10월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둘 다 마약에 빠져 어린 크리스탈을 돌보지 않았고 크리스탈이 11살 때 몇 달 간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가엾은 조카를 삼촌네 가족이 거둬 키웠습니다. 2017년 당시 조카와 삼촌은 부동산 사업 파트너였고 이틀째 크리스탈이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제프는 조카와 2달 전 이혼한 크리스탈의 전 남편 스티븐 맥도웰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부는 6월 이혼 마무리가 됐으나 크리스탈이 이사할 집이 리모델링 중이라 스티븐의 집 1층에서 아직 거주 중이었습니다. 제프는 스티븐으로부터 크리스탈이 집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연락이 안 되자 불안해진 삼촌이 실종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탈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지만 전날 오후부터 강력한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을 강타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집들이 침수되면서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의 집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는 2005년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만큼이나 강력한 110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기상 예측을 벗어나 며칠 동안 텍사스 해안에 머물며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맥도웰은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다행히 삼촌 가족의 보살핌 아래 잘 성장해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꽤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승무원으로 일하며 많은 나라를 여행했고 활발한 성향의 동료들과 관계도 좋았으며 자존감도 높은 여성이었습니다. 2007년 스티븐 맥도웰과 결혼하여 8살과 5살 두 자녀를 두었지만 10년 만에 이혼하며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경찰이 크리스탈의 통화 목록을 조회했을 때 최근 폴 하그로브라는 사람과의 연락이 잦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탈의 남자친구였고 경찰이 그를 불렀을 때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왔을 때 자기 집 영상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크리스탈은 허리케인 하비가 상륙하던 8월 25일 아침 7시 텍사스주 베이타운에 있는 폴의 집을 떠나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폴은 그녀와 그날 아침 7시 반까지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나 이후 연락이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마지막으로 베이타운 외곽의 습지대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그녀를 찾으려 애썼지만 어떠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전화기가 강제 종료되어 습지대에 버려졌다고 믿었습니다. 폴은 크리스탈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많았고 사업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스스로 사라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 남편 스티븐이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스티븐이 크리스탈을 크루즈 여행에 초대했으나 그녀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폴 또한 이혼 전력이 있었지만 전 부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였기에 크리스탈과 스티븐 또한 우호적인 관계라 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 남편 스티븐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폴 다음으로 스티븐을 신문했습니다. 그를 봤을 때 경찰은 그의 손가락에 여전히 껴있는 결혼 반지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들은 이혼 전부터 별거 상태였고 2달 전 이혼 마무리가 됐음에도 아직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스티브는 실종 전날인 24일 크리스탈이 외출한 후로 집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자녀도 인터뷰하였으나 그들은 25일 엄마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류상 이혼했지만 좋게 마무리됐기에 크리스탈이 이사하기 전까지 1층에 아이들과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양육권은 크리스탈이 아닌 자기에게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은 2층에서 생활하며 엄마와 자녀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삼촌 제프도 불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프는 조카가 새로 사귀는 폴이 맞듣지 않았습니다. 폴은 보석상으로 재력도 갖추었고 크리스탈에게 한없이 다정한 남자였지만
제프는 사귄 지 얼마 안 된 폴보다는 스티븐이 크리스탈을 더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을 거라며 스티븐은 절대 조카에게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고 옹호하였습니다. 결혼 기간 조카 부부를 지켜보면서 스티븐이 얼마나 크리스탈을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8월 28일 밑줄기가 줄어들자 크리스탈이 타고 나갔던 검은색 벤츠 차량이 베이타운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엔 열쇠가 꽂혀 있었으나 크리스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모텔의 CCTV에는 벤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스티븐이 그곳에 주차하고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모텔 옆에 있는 주유소의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홍수로 인해 쓰레기통의 내용물이 휩쓸려 갔기 때문에 조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스티븐에게 크리스탈이 어디 있는지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실종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스티븐과 크리스탈의 이혼이 그리 평화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크리스탈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스티븐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부부싸움을 해 크리스탈이 그를 떠나려 할 때도 죽어버리겠다는 감정적인 호소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크리스탈은 결혼 후에도 승무원을 계속했기에 집에서 떠나 있는 날이 많았고 몇 차례 외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그녀를 놓을 수 없어 불륜마저 눈 감으며 크리스탈의 불륜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몇 차례 외도 끝에 크리스탈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아들과 딸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그들의 삶은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크리스탈은 승무원으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삼촌과 함께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만큼은 행복한 유년 시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엄마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한 행복한 삶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탈은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기 시작했고 스티브는 또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 10년 만에 그녀를 놓아주기로 합니다. 부부는 2017년 6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도저히 그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8월 중순 고민 끝에 그는 크리스탈을 붙잡으려 합니다. 스티브는 다시 크리스탈에게 프로포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예약해 선상에서 그녀에게 새 드레스를 입혀주며 청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새하얀 드레스와 턱시도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부터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크리스탈은 당연히 여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스티브는 크리스탈에게 아이들과 함께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했고, 크리스탈은 이미 결혼 생활 때 여러 차례 겪은 그의 레파토리에 모른 척했지만 폴에게는 스티븐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영장을 받아 스티븐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의 눈에 낯익은 물건 하나가 소파 구석에 구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실종 당일 크리스탈이 메고 있던 검정 가방과 비슷해 보였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자 영상 속 가방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심중은 스티븐이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해졌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애가 탔습니다. 강력한 증거인 크리스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그녀의 가방 발견만으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차량을 주차한 영상에 대해서도 스티븐은 입을 열지 않았기에 크리스탈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찰은 수색 인원을 늘려 광범위하게 찾았지만 매일 허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은 스티븐의 자녀에 대해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실종과 아버지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아이들은 지역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두 번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며 스티븐을 회유하고 그들의 어머니가 있는 곳을 제발 알려달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스티븐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는 크리스탈이 있는 곳을 말했습니다. 즉시 수색 인력이 출동했고 실종 2주 만에 그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에 유기되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수색 인력이 숲 진입로까지는 수색했으나 크리스탈은 많은 덩굴들 속에 깊숙이 있어서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들짐승들과 허리케인 하비에 의해 아주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티브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내뱉자 신문 내내 울면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실종 당일 아침 크리스탈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 자녀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우고 들어온 크리스탈에게 추궁하자 이미 이혼했음을 각인시키는 그녀에게 화가 났습니다. 지난밤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에게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식은 크리스탈은 그가 끔찍했을 것입니다. 결국 거절하는 그녀에게 분노를 느낀 스티브는 그녀의 목을 움켜잡았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크리스탈을 그대로 죽였습니다. 전문가는 그가 이기적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하면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형적인 심리 상태라고 했습니다. 스티브는 사랑을 지나쳐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인정했고 크리스탈의 위치를 말하는 조건으로 사형은 면제되었습니다. 크리스탈이 발견된 숲은 스티븐이 말하지 않았다면 찾기 힘든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스티븐은 50년형을 선고받았고 예상 석방일은 2067년 9월이지만 2042년부터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